사실 이제 탐사보도란 말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취재는 탐사보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기에서 특별히 탐사보도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매체의 생존을 위해서 다들 정말 분투하는 와중에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할 워치독으로서, 그러니까 감시견으로서의 언론, 권력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 저널리즘과 충돌을 빚으면서 정보 전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매체들이 많지만, 어떤 권력 감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히나 탐사보도 같은 경우에는 가리워진 진실을 독자적으로 파헤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개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을 탐사보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탐사보도라는 것이 좀 훨씬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존 매체에서 가능하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경쟁이 격화된 상황, 그리고 어쨌든 생존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한 압박, 이런 것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광고로부터 좀 더 독립된 그러한 형태의 좀 비영리, 독립 언론이 필요한 게 아니냐. 특히나 이제 좀 아주 수많은 정보 전달 말고 공공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천착할 수 있는, 또 심층 보도할 수 있는 그런 탐사보도 매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데 이제 좀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사람들이 많이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콘텐츠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에 온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였거든요. 이러한 어쨌든 좀 무거운 주제에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알기 쉽고 또 보기 쉽고 또 그냥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참여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놀 수도 있고, 그런 좀 장을 마련해 줄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개발자들 찾아다니고, 디자이너, 기획, 이런 친구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까지는 못 갔어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업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이제 기존 언론을 떠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현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품들인 기사 한 건보다 연예인 기사 하나가 더 먹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만 처해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는 아닌데, 왜 우리가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저널리즘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터넷만 오면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까? 이것이 무슨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만약 신문에서 혹은 방송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구현한다면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인터넷에서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된 거고. 제가 오랫동안 인터넷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왔는데, 소위 낚시 기사, 그러니까 온종일 낚시 기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한 매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각 언론사가 정말 좀 인터넷에서도 소위 퀄리티 저널리즘, 디지털에서도 이 퀄리티 저널리즘을 좀 만들고, 그것을 보러 독자들이 오게 만들까, 이런 것들은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저희 경우에는 이제 되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떠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두면 성과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성과가 무엇일까? 트래픽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에 자꾸 매달리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던 각 매체에서 인터넷 뉴스팀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조직과 어떻게 보면은 기존 매체의 조직들이 확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뭐 문화부다 그러면 그것이 신문방송의 문화부와 인터넷의 문화부가 다른 것이 아닌, 근데 뭐 조직적으로도 융합이 돼야 되고 콘텐츠 자체도 온오프를 같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사실상 그게 되지 않고 완전히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은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교육과 훈련 기회도 한 조직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부 안에서 혹은 국제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자들이 온라인에 관한 일들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디자이너가 아예 그냥 오프라인 그 부서에 같이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훨씬 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프로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들러 재단에서 하는 거고, 7월, 그러니까 며칠 전에 ICIJ에 호주 출신의 독지가가 15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외에서는 어쨌든 뭐 개인 독지가가 됐던 재단이 됐던, 어떻게 보면 탐사보도, 비영리 탐사보도의 상당 부분의 재원은 큰 손기부자한테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뉴스타파가 훨씬 더 건강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는 그런 큰 손기부자보다는 수많은 소액기부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들이 나타나고 그러려면은 그런 독지가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건 바람이고요. 과연 그럼 가능할 것이냐라는 대목에서는 쉽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 당장 세무조사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요. 그렇게 좀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디언도 뭐 비영리 매체는 아니잖아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열심히 그런 보도들을 하고 또 편집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또 많은 노력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언론이 데이터, 정보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말 이렇게 좀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좀 데이터를 만들고 확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주요한 것들만 다뤄요. 근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서는 이제 저희가 또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기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끔 제가 공개된 데이터, 그러니까 점점점 많은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도 있어요. 공개된 데이터를 정작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냥 예민한 데이터는 별로 없고 그냥 다른 데이터만 많더라라는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에 대한 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를 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쓴 선거 비용이 공개가 됐어요. 분명히 이제 작성 자체는 디지털 파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장 또는 출력이 안 되는 형태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대통령 당선자가 혹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파일을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파일을 이미지로, 그것도 수평이 다 안 맞아요. 정작 필요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뭐 회의록이 됐던 뭐가 됐다.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예민한 데이터, 정부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정보공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죠. 예, 하고 있고.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둘째 주인가 그 선샤인 위크인가 그런 제목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때는 다 같이 이제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그뭐 기사도 쓰고 캠페인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대 이런 기자들이 연대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정부에 촉구하고 기사도 쓰고 이런 이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좀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만의 이제 좀 단독 기획도 하고 그런데 우선 사람들이 꼽는 첫 번째 어려움은 데스크가 이해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데스크가 이해를 안 해준다.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때워야 하는 그 기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좀 품을 들인 그런 기획을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기가 데이터도 확보하고 뭔가 좀 기획을 하고 해보고 싶은데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도움을 좀 얻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쭉 교육을 통해서 기자들하고 많이 이제 좀 했던 것들은 온라인 리서치 쪽 교육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거는 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취재가 사실은 현장 취재보다 뭔가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비저블 웹, 검색되는 웹의 세계는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웹의 세계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인비저블 웹의 세계가 훨씬 큰데 그거는 이제 좀 전문가의 영역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검색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취재 스킬을 익힐 수가 있는 거고 이 분석 쪽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기사거리도 찾기 어려울 때가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거를 해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현장 취재 기자는 딱 현장만 취재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획에 대해서 아이템을 잡으려면 자기가 최소한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들여다볼 정도의 좀 지식 이런 것들은 익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이제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기사를 써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언론사는 그런 전문 인력을 투자할 만한 의지나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한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건 그걸 좀 언론진흥재단이 됐던 다른 어쨌든 기자협회가 됐던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위에서 더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하나 이제 그 팩트에 대한 수집, 데이터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현장 취재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검색이나 전문 소스들을 발굴해가면서 그 정보원들을 수집해 나가는 리서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는 좀 리서처 쪽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비저블 웹 쪽, 그러니까 검색되는데 말고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렇게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웹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소스들을 꿰고 있는 좀 빠삭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조세피난처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세피난처에서는 주로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이 주로 기업 인물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외의 뉴스들을 뒤져야 되는데 그 활동 시기가 90년대 중반이라고 만일 보면 현재 뉴스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90년대 주로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오는 그런 뉴스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뒤져야 되면 당장 막히실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인터넷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웹에 있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한 오랫동안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 팩티바라는 서비스가 있다. 그거를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근데 팩티바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 팩티바를 어디를 통해서 이용할 것이냐. 그럼 여러 가지 루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안 들일 수 있는 우회도로를 찾아가지고 그 해외에서 DB를 뒤진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뭐는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알면은 그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예를 미국 사람이면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그것이 다 공개된 자료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꿰고 있는 리서처가 필요한 거죠. 기업 인물 DB부터 시작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리서처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은 전반적으로 인비지블 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데이터의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 쪽은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면은 디자이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웹 기획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따로 두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좀 많은 인력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개발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해외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가 주로 석사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각 주제 분야를 갖고 있는 문헌정보학 석사 출신들이 뉴스 리서처로 주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보 검색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데이터 소스 발굴들을 하죠. 국내에서는 과거에 이제 조사 기자로 일해왔던 영역이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많이 전환이 별로 새로운 역할들로 좀 전환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각 언론사들이 참 생존의 여러 가지 경쟁에 직면하다 보니 많이 인력 채용도 안 하고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뽑아서 훈련시켜야죠. 뽑아서 훈련시켜야죠. 구체적인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보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 각자 맡고 있는 자기 취재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의 좋은 해외 사례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부터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IRE 사이트에 가시면은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있고 소위 RSS 피드 형태로 주제별로 좋은 탐사 보도들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해외에서 어떠한 좋은 데이터 기반 탐사 보도가 내 분야에서 나왔는지를 이메일 보듯 받아보든 항상 좀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거 좀 나도 해볼 수 있어 라는 게 생기실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건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좋은 보도 사례를 일상적으로 받아보고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거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한 테마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는 작지만 강한 그런 좀 탐사보도 매체들이 몇 년 지나면 혹은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좋겠지만 그런 좀 어젠다들을 던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있으면 허황탐만 하지 말고 만드시라.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